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이 됐죠. 예.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백신 접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는 4월이면 이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일상 복귀 조치라는 이번 이 단계를 가동을 했는데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나 또 이 감염이 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이 그린 패스라는 이 허가증을 발급을 받으면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 영화관 등 이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이 이스라엘은 강력한 봉쇄 조치와 함께 이 백신 접종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이 10,000명대에서 이 3,000명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접종률이 85%에 달하면서 이 고령층 확진자와 중증 환자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 사람이 거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3월 말까지는 16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월이면 완전한 개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정말 일상 복귀가 정말로 가능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생기는데요. 네. 영국에서는 해외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주에 이 오는 6월까지는 이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내용 중에 이 5월 17일까지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의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네. 그러자 이 영국 국민들이 올여름쯤이면 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부풀게 됐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이 곧바로 항공권 예약으로 이어졌는데 예. 실제로 이 존슨 총리의 발표 직후에 몇 시간 만에 영국 내 항공권 예약률이 무려 337%나 급증을 했고요. 네. 또 이 휴일 패키지 항공권의 경우는 예약이 63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4단계에 걸친 이 봉쇄 해제 로드맵이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만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이제 각 단계마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봐야지 그때그때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영국 정부가 6월까지는 봉쇄 조치 해제라는 로드맵을 발표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마스크를 바로 벗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백신을 일단은 2번에 걸쳐서 맞게 되면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전문가의 얘기로도 들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8주에서 1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맞도록 돼 있는데 네. 여기다가 또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2차 접종을 다 한 후에 한 1, 2주 정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보려면 5월이나 6월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이 항체가 형성이 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더라도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라던가 또 이 변이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 개인별로도 또 면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접종한 사람들의 이 면역 효과가 100%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마스크를 벗는 날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김정기 교수님도 백신 접종자가 오히려 네.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는 그런 트로이 네, 목마 맞습니다. 효과라는 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청자들이 주목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지난 18일에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죠. 이 퍼서비어런스가 무사히 화성 표면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화성의 소리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먼저 이 소리를 들어보고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영상은 사실 많이 봤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소리까지 들리니까 화성에 갔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깃발이 좀 펄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이 바람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나는데 이 퍼서비어런스가 2대의 마이크로 녹음을 한 뒤에 지구로 이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네. 같이 든 기계음을 제거하자 이런 바람 소리가 나는 건데요. 예. 화성에는 뭐 아주 희박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바람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서비어런스가 이 바람 소리 영상과 함께 또 이 착륙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찍어서 또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공개된 건 이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하강하고 착륙하는 것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가장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서 공포의 네. 7분으로 불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착륙에 네.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30일에 발사가 됐고요. 7개월 만에 이렇게 화성에 안착을 했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이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 네. 이 퍼서비어런스의 앞으로의 임무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도 우주 탐사 분야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이번에 1단 엔진 연소 시험에 또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예. 지난 1월 말에 이 1차 시험에서 30초 연소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연소 시간을 100초까지 늘리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이 누리호 개발에는 이 1단 엔진이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네. 이 30톤급의 1단 엔진이 우리 기술로 만든 75톤 엔진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엔진들이 하나로 묶여서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점화가 돼야 되고 네. 불꽃을 내뿜을 때도 서로 영향을 주거나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 또 같이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고르게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00초 연소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이 엔진 개발은 거의 다 왔다 이런 평가인데요. 네. 3월 말로 예정된 이 130초 연소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이제 1단 엔진 개발은 완료가 됩니다. 누리호는 오는 10월에 1차 시험 발사에 나선 뒤에 내년 5월에는 실제로 이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누리호 소식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요즘 화성 탐사 소식 보면서 네. 그 많이 부러웠거든요. 네. 언젠가 우리나라도 우주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